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설령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저는 계속 뭔가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훈다맨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이제 토요일 저녁을 기다렸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금요일 저녁, 이제는 주 4일 하니까 이제 목요일 저녁을 기다리게 되네요. 참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올리다가 보니까 제가 누군지 뭐 하는 놈인지 자세하게 얘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란 놈은 호주에서 뭐 하는지 왜 왔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첫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39살이고요. 조금 늦은 나이에 호주를 오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처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곱게 집에나 있지, 그쵸? 라는 말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어떤 거를 시작하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시작할 때는 막 엔돌핀이 돌고 막 잠이 안 오고 에너지가 막 몸에 넘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체 그런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거 딱 꽂히는 게 있으면 막 시도하고 시작하고 이런 거. 제가 설령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저는 계속 뭔가 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상황보다 나아지길 노력하고 그게 어떤 기술에 관해서든 돈에 관해서든 뭐 취미에 관해서 어떤 것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앞으로 사실은 100세 시대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될지 모르죠. 너무 많은 불만을 가진 채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살기 싫었거든요. 어느 정도 불만은 다 가지지만 불만이 너무 커지고 많은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가지고 참고 지내기에는 나이가 더 들더라도 한번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 외국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오게 됐죠. 구독과 좋아요. 예, 저는 늦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불가능했고요. 제가 마음 먹었을 때는 이미 30대, 35살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35? 34? 그래서 저는 지금 489 비자라는 비자를 받아서 왔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비자인데요. 9일인가 뭐 그런 비자로 변경됐다 하더라고요. 제가 신청할 때는 세 가지 기술 이민 비자가 있었습니다. 189, 190, 489. 뭐 189, 190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학력, 경력, 나이 뭐 이런 걸 통틀어서 60점을 넘었어야 됐어요. 그때는 60점이라는 점수가 돼야 영주권을 이제 신청할 수 있었는데 60점을 받으면 바로 영주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5점 부족한 55점을 받았을 때는 주정부에서 5점을 이제 스폰서 해줘가지고 그 주에서 2년을 살아야 됩니다. 조건은 그냥 2년 사는 거,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비자 489 비자는 50점 받았을 때 이제 나머지 10점을 채워서 신청한 비자인데 2년을 살고 그 주의 저밀도 지역에서 1년을 일하면 풀타임으로 일주일에 37시간 이상인가 뭐 그렇게 하면은 그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비자였습니다. 아들레이드로 온 이유는 다른 지역은 이제 사실은 뭐 시드니다 하면은 외곽 지역은 굉장히 거기는 시드니라고 볼 수가 없을 만큼 막 시티에서 막 3시간 4시간 떨어지고 이런 데더라고. 거기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와 여기는 일자리를 일도 해야 돼요. 거기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일을 구할 수도 없고 거기는 와 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외곽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SA주 아들레이드 여기 장점은 SA주 전체가 저밀도 지역이었어요. 전체가 저밀도 지역이라서 굉장히 괜찮아요. 아무리 일이 없어도 제 판단에서는 외곽 지역 그 시골 촌동네에서보다는 여기서 구하는 게 낫겠다. 여기는 왜냐하면 시티, 당연히 시티는 번화가처럼 발달이 돼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른 지역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 판단이 서서 SA주 쪽에 오게 됐고, 직장은 SA주 아들레이드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아마
SA 주에서도 외곽 지역이라서 여기는 아마 외곽 지역으로 분류돼서 아마 워킹 세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곳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퀸즐랜드 주에 있었는데 거기서 잡을 구하고 일로 왔기 때문에 오자마자 거의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일주일 지난 뒤에.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왔겠죠. 제가 노동자로 쭉 살다 보니까 노동자 편에서 생각해서 많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이제 대우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 대우라는 거는 이제 월급, 복지 혜택, 회사에서 주는 안전관리도 철저해서 되게 위험하지도 않고요. 심한 욕을 주거나 상사라고 해서 막 스트레스를 함부로 주거나 압박을 주거나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많은 것들이 이제 최소한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쭉 눌러 살고 영주권을 받았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다른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고 가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차후에는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지금은 좋지 않아요. 한국하고 비교해서 영주권을 받고 제가 이제 전기 라이센스를 가지고 정확한 직장을 구하고 영어도 좀 되고 이렇게 할 때까지 아직은 전혀 한국보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쁘지 않다 그 정도입니다. 살아가면서 조금씩 준비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 전공은 전기입니다. 전기 기사죠. 한국에서 말하면. 여기서는 일렉트릭션. 한국에서 제가 한 이제 15년 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호주에서도 뭐 좀 하면 대략 15년에서 한 20년 총 경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탈로. 대부분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했고요. 그냥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잖아요. 한 가지만 딱 하지 않아요. 모든 분야 그냥 다 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제가 참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자격증을 제가 가진 게 그때 당시에 7개, 8개 뭐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무선설비 산업기사, 전자기기 기능사, 방화관리자,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고 운전면허증 뭐 대충 이렇게 7개 8개 뭐 이렇게 자격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전기 기술자로 일을 했었죠. 한국에서도 참 기술 배우고 뭔가 자격증을 따고 제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식 전기 기술자가 아닙니다. 임시 기술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기술자가 아이가 그것만 얘기해라. 무슨 말이냐. 여기는 한국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는 바로 시험을 통과하면 라이센스를 받지만 여기는 라이센스를 받고 경력을 쌓고 테스트를 통과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운전면허 같은 경우하고 비슷한데요. 운전면허를 치면 바로 풀라이센스 안 주죠. L 라이센스, P 라이센스 그 다음에 풀라이센스를 줍니다. 각 라이센스마다 어떤 조건이 있고 경력을 더 채우고 나서 또 다음 라이센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견습생 기간을 두는 겁니다. 일종의. 한국은 이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라이센스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데가 천지입니다. 호주는 달라요. 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100군데 중에 한 군데 구할까 말까예요. 아예 그냥 잡 사이트 보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RPL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국 학위를 여기 걸로 바꿔줘서 학위를 인정받는 게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특별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 학위를 변환해서 통과를 해도 테스트를 따로 봐야 됩니다. 인터뷰, 필기 테스트, 실기 테스트 세 가지를 봅니다. 일단 기본적인 면접을 보고 네가 한국에서 뭐 했냐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필기 테스트를 보고 실기 테스트를 보고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게 되면 니는 했네. 그럼 우리가 임시 라이센스를 줄게 하면서 임시 라이센스를 줍니다. 일은 할 수 있는데 슈퍼바이저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전기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 밑에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도 못 내고. 구독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갭 트레이닝이라는 코스가 있는데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호주 법령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과목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데 우리 자국에서 많이 배웠을지언정 라이센스가 몇 개든 무조건 호주를 오면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듣고
경력을 조금 보태고 하면은 임시 라이센스에서 풀 라이센스로 전환을 해줍니다. 코스를 지금 전문기술학교 테이프라는 곳에 등록을 한 상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마 이제 7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업을 듣고 난 뒤에 아마 테스트를 한번 보고 저도 이제 경력하고 합해서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식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이제 완전한 전기 기술자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사업자도 낼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호주를 왜 왔고 뭐 하던 사람이었고 와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게 별로 없었죠. 궁금증 다 풀리셨습니까?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기 기술자에 관해서는 따로 한번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제가 올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알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보가 없어요. 여기 시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오시고 싶은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전기 기술자에 관해서. 예,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